조신우의 콘텐츠 실험실의 조신우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뵙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조신우 콘텐츠 실험실의 소코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이 콘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여태까지도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만의 편안한 지속적인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안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광태 마스코트 네, 고정 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베리안 허스키가 지금 놀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소리도 내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또 여러분들이 효과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하느냐, 오늘부터 일명 비법 노트라는 콘텐츠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뭐 앞으로는 뭐 포즈도 좀 정하고 여러 가지 좀 재미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비법 노트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나 혹은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저 친구는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겠죠. 네. 그래요? 좀 조용히 해줄래, 광태야? 네. 저희 광태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명 비법 노트를 첫 번째 손님을 모셨는데요. 네. 옆에 앉아 계시네요. 아, 네. 어떻게 좀 기다리는 동안 긴장이 됐습니까? 아, 긴장이 됐다가 이제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광태 덕분에 좀 제가 입을 조금 털고 있으니까 네. 좀 편안해지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수 비법을 전수하러 온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학번 정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풋풋한 학생분이 오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21살입니다. 아, 21살.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법, 일명 반수 비법을 전수하러 온 우리 정혜인 양을 모셔봤습니다. 어때요? 좀 이제 비법을 오늘 공개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뭔가 사실 본인이 고생하고 되게 노력했던 부분이라 이걸 비법이라고 딱 정리하거나 혹은 얘기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조금 어떤 좀 기분이 드셨는지. 처음에 이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어떤 비법이 있나라고 생각해보다가 생각보다 많은 비법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알려준다고 모두가 다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맞는 사람이 쓰는 거니까 알려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또 요즘 사회는 유튜브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흡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그냥 일상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일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반수의 뜻 잘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 분야가 아니었고 뭐 계란 반숙도 아니고 본인이 좀 반수의 뜻을 정의를 해준다면. 아, 반수란 그 재수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수능을 한 번 더 보는 것을. 그걸 반만 한다 라는 뜻으로 반수라고 해서 2학기부터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반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전에 오늘 이제 첫 우리 게스트를 모시면서 제가 이제 캠핑 분위기 네.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대나무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이 컵. 그렇죠. 이게 딱 이렇게 해서 재밌게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반수의 뜻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수를 생각하게 된 좀 계기가 있다면? 아, 제가 처음에 다니던 학교가 저희 집이 잠실인데 인천에 있어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죽어도 재수가 너무 하기 싫어서 대학을 갔었는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왕복 4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학교가.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러다가 제가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는데 그걸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래, 너가 배우가 되겠다는 건 알겠다. 근데 배우가 되고 싶으면 일단 뭐 너가 허비하는 시간이 좀 줄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그 시간들을 좀 네. 절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일단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가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하셨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듣기에는 어머님의 픽처가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저도 약간 다 끝나고 나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럼 알면서 미끼를 좀 문 부분도 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일정 어떤 딜도 있었고 네. 본인의 니즈도 있었고 그리고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오셨는데 이게 어떤 사연이 좀 있는지. 이게 네. 이쪽에 있는 거는 제가
19학번일 때 그러니까 아. 원래 처음 대학 갔을 때 샀던 과잠이고 네네. 이쪽은 이번에 아. 20학번으로 들어간 그럼 어떻게 과잠. 보면 뭐 어떤 대학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터닝 포인트의 네. 추억이나 의미가 좀 있겠네요. 그죠, 저의- 한번 좀 이쪽은 한쪽을 벗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이쪽은 아. 이별을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이별식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군요. 제가 참 자주 입었던 옷인데 아, 보관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안 입어서 깨끗한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 이거보다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이 레자. 네, 아,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번 네. 옷이군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걸 좀 입고 캠퍼스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좀 어때요? 지금 1년 정도 그러면 캠퍼스 생활을 못하고 이제 그냥 웹상으로만 수업을 듣고 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일단 가까운 학교를 가자라는 목표로 해서 맞네. 집과 가까운 학교를 갔는데 너무 가까워져서 그냥 집에서 수업을 듣게 돼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가봤어야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겠죠. 그래도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년 정도 하면서 가장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뭘까요? 예를 들면 대학교 이제 1학년 가면 뭐 선배들도 사실 선배들과의 이 교류 좀 무서운 선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동아리도 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을 텐데 그만큼 힘들었던 만큼 그런 로망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애초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뭔가요? 저는 일단 동아리도 진짜 해보고 싶었고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가 되게 거기 캠퍼스는 좀 작은 편이었어서 이제 넓은 캠퍼스를 사람 많을 때 걸어 다녀보는 그냥 많은 군중 네. 속에서 그냥 책 하나 들고 그냥 편안하게 뭔가를 무심하게 일상을 즐기는 잔디밭에 앉아서 책도 읽고 약간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해보진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일상을 잃어버린 것이 요즘 코로나 시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2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서야 이제 체감하게 되는, 잃어버렸을 때 잘 모르다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대학에서 어떤 대학으로 좀 가게 됐던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대학은 가천대학교 의용생체공학과라는 대학이에요. 의용생체공학과라고 의료기기 제작 관련 학과인데 문과임에도 공대 쪽을 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던 거죠.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가 그냥 아예 천차만별로 좀 네. 틀린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러면 그 과, 그리고 지금도 학교 틀린 곳에서의 그 과, 본인이 좀 그래도 생각했던 과인지. 네, 첫 번째 과는 전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과였고요. 그때는 그냥 진짜 대학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갔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사회에 관련된 과목들을 좀 좋아했어요. 경제나 법 이런 과목을 좋아해서 그래서 경제금융학부는 좀 적성에 맞는데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1년 정도 공부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그런 좀 배움이 채워지고 있으니까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게 채워지고 있긴 한데 사실 시험을 보고 나면 휘발되는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대학 수업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채워지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질문지를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반수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한양대를 지금 들어간 건데 한양대는 본인이 좀 원하는 니즈가 조금 더 있었던 학교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제가 반수 준비를 할 때 제가 여기 갔으면 진짜 좋겠다, 진짜 꿈의 학교 느낌. 이유는 어떤 좀 환상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네. 일단 2호선이어서 집하고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컸고 또 학교가 저희 학교는 과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가지고 그런 다양한 교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로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끊어요?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졌고요. 자, 우리 고정 게스트 우리 광태 양이 여자입니다. 우리 여아 허스키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질문해 보시죠. 네, 지금은 질문할 게 없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 다시 넘어가 볼게요. 아까 하던 얘기부터 현재 이제 전공은 만족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지금은 되게 만족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은 반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은 건 반수 지독한 사람만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반수한 사람,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 좀 들어봤는데 우리 혜인 양은 되게 웃는 것도 밝고 좀 정말로 전형적인 대학생 뭔가 풋풋한 그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데 사실 반수 어땠습니까? 아, 사실 반수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진짜 저도 그때 반수할 때 그렇게 부정적인 편이 아닌데도 진짜 지옥에 한 10번 정도 하루에 10번씩은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순간에 좀 구체적으로 지옥,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지. 갑자기 뭐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는데 나는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게 갑자기 느껴질 때나 너무너무 놀고 싶을 때 그리고 뭐하고 놀고 싶을 때, 그러니까 막 공부하다가 지금 내 친구 누구는 대학교 어디서 뭐 혹은 친구랑 뭘 할까 뭐 이런 상상들? 네, 약간 그런 것도 하고 뭐 저는 또 반수니까 한 학기를 학교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대학 문화를 좀 알잖아요. 술 마시고 싶다 이런 거나 네, 술은 잘 마십니까?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분위기를? 네, 분위기, 노는 분위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럼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선배들이나 막 동기들이랑 막 이렇게 조금 뭐 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그립긴 하겠네요. 네, 좀 그립긴 합니다만 저의 나름대로 잘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혜인 양이 이렇게 밝게 웃고는 있지만 이제 곧 정확히 저희들이 반수의 비법에 대해서 좀 들어볼 텐데 지독한 어떤 이중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을까, 뭐 기대는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혜인 양의 비법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반수 뭐가 사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반수 이래서 어렵다와 난 이랬다. 자, 지금부터 우리 혜인 양의 반수 비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수, 본인이 생각할 때 반수 이렇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난 이랬다,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 반수가 힘든 이유는 이게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만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통으로 하는 친구들을 따라가야 하니까 압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반수가.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저만의 응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응원 노트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다 지칠 때나 힘들었을 때 저에게 해주는 응원이나 내가 진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몰려올 때 그런 것들을 적고 밑에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말들을 적는 그런 응원 노트도 만들었고, 뭐 좋아하는 노래 리스트를 적어놓기도 했고, 버킷리스트도 적고, 그냥 저만의 여백 공간을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아직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대학생 된 갓 풋풋한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건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상상을 한다든가 인간은 상상에서 두려움을 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혼자서 터득한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반수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일인지 궁금하신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슬쩍 이렇게 후루룩만 해봐도 됩니까? 예. 잘 안 되네요. 이게 껍질이 되게 딱딱한. 이 앞뒤를 열어놓고 가운데만 가운데만 해야. 본인도 해봤나 보네. 네, 좀 맛이 있어요. 어깨 꽉 찼네요. 제가 한번 쫙 열어서 그 부분을 좀 읽어봐도 될지 허락을. 네, 한번 펼쳐서 잠깐 보고 네네네. 낭독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또 운명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비법 중에 하나를 공개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네. 요쪽. 괜찮은 겁니까, 내용? 네네. 혹시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에 걸리거나 할 것 같으면 중간에 좀 끊고 물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이거 날짜인 거죠? 네, 이게 아마 9월 모의고사 근처쯤 날짜였거든요. 9월 모의고사. 끔찍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긴장이 많이 되는 순간이죠.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수시 원서를 적는 기준이 되는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그게 아마 수능 출제를 하는 곳에서 되는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긴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보고 또 그걸 못 보면 못 본 대로 또 좌절을 하고 잘 보면 잘 본 대로
자만을 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 비법 노트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두려움을 좀 현실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시간 40분 동안 졸았다. 난 좋았다는 줄 알았어. 1시간 40분 동안 좋았다는 줄 알았는데 글씨를 좀 막 쓰는 편이었어요. 1시간 40분 동안 졸았다. 조금 우울해져서 그래도 괜찮다. 덕분에 정신이 좀 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대본 같아요. 어제 쉼표를 찍고 왔다. 아,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전에 다니던 대학에서 하던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서, 어떻게 보면 그 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던 마음에 좀 질질 끌었던 게 있는데, 이게 그걸 이제 마무리하고 온 다음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의미 있는 날이네요, 정말. 네, 의미 있는 날이죠. 자, 쉼표를 찍고 왔다. 가보니까 이제 거길 갔나 보죠. 가보니까 가서 내가 반수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은 걸 보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 이게 아름이 동아리 이름이에요. 아, 네. 아름은, 그래서 아름은 동아리 이름입니다. 아름은 내가 없어도 괜찮다. 아, 이거는 꼭 그 얘기 같아요. 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간다.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네, 저한테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철학적이다. 나도 연극하는 곳이 꼭 반드시 아름일 필요는 없다. 이게 연극 동아리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 처음 해본 거라서 그래서 굉장히 애늙은이 같아요. 나도 연극하는 곳이 꼭 아름일 필요는 없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되게 의미 있네요. 내가 거기 없어도 거기 소속되지 않아도 나는 거기서 내 시작을 찾을 수 있고 내 추억을 찾을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생각보다 오글거리네요. 그러게요. 네. 이거 누가 읽어준 거 처음일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읽을 때는 뭐 주로 새벽에 읽어가지고 그러려니 하면 원래 새벽에 뭔가를 상상하거나 이렇게 썼던 것들이 다음날 되면 굉장히 오글거립니다. 네. 내 추억을 찾을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다시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고 겨울 공연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좋을 것 같다. 만족스럽다. 이 느낌. 여기. 네. 아, 좋습니다. 잠깐 어떻게 보면 반수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기억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네, 잠깐 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좀 추스리시죠. 네.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혜인 양 좀 감정을 추스리셨나요? 이제 좀 오글거림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진정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비법 노트 중에서 감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반수가 궁금하셨거나 하게 될 분들이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누구나 그 고통의 순간, 힘든 순간을 이겨낸 자만이 또 무언가를 본인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자, 그럼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광태는 잘 자고 있으니까요.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반수를 준비한다고 해도 제가 지금 갑자기 뭐 전혀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반수를 준비하겠다라고 먹는다면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반수를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조금 1년이건 그 기간에 어떤 일들을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반수의 과정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반수할 때 흔히 말하는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반수를 한 케이스고요. 그 중에서 자습의 비중이 많은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습의 비중이 많다고? 자율학습이잖아요. 네. 자율학습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교실이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공부에 좀 원래부터 좀 재능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재능이라기보단 고등학교 때 그러면 몇 등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갔던 대학교도 그렇고 사실 다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데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좀 원래 반에서 좀 몇 등을 했었는지 중요하진 않지만 등수로 세상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네. 반에서는 한 3, 4등 정도는 3, 4등.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랑은 친할 수 없는 약간 부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했는지 다시 이어서 네.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래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 반수는 여름방학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 중에 뭐 9월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바로 원서 접수하고 바로 수능을 보는 그런 경우로 가요. 그 중간중간에 교육청이라고 각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가 있지만 그거는 수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 결국 수능을 다시 와서 들어간 겁니까? 네. 수능에 응시는 했지만 저는 일단 그 다른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그걸 좀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대학에 가는 전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흔히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사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수시고 수시, 그 다음이 정시, 정시. 그 다음이 추가 모집이라고 세 가지 파트가 나뉘어요. 이제 수시에서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내가 고등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아니면 뭐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대충 이런 그 학교에서 내는 문제를 풀어서 학교에서 내는 네, 점수를 받아서 들어가는 전형이 있는데 저는 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정시는 흔히 수능을 봐서 들어가는 전형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수능 보고 등급한 다음에 원서를 넣어서 정시를 보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최대한 끌어내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논술 이제 그쪽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논술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논술은 이제 이과 논술이 있고 문과 논술이 있고 그리고 상경 계열이라고 다시 한 번만. 상경 계열이라고 문과 이과 사이에 있는 학과들이 내는 논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경 계열 논술을 갔거든요. 이 상경 계열은 뭐 이과에서 수학을 낸다면 그리고 문과에서 문제 해결 뭐 글을 낸다면 이거 두 개를 한 문제씩 내는 게 상경 계열이에요.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수학의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두 가지를 네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경제학과는 수학을 또 많이 쓰는 학과이기 때문에 저는 상경 계열 논술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반수를 준비하는 친구들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상담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이 어찌됐건 본인은 성공을 했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후배들이나 혹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처음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문과임에도 수학에 조금 자신감이 있는 편이었어요.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좀 더 좋아하기도 했고 좀 잘하기도 했어가지고. 왜 잘하죠? 네, 죄송합니다. 왜 잘하고 좋아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해서 좋아하는 건지 좋아해서 잘한 건지가 앞뒤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문과에서 수학이 잘한다는 건 되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못 써가지고 상경계열 논술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전형을 선택하는 게 그걸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본인이 이 부분을 좋아하지만 이 부분도 잘한다.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가장 바로 알 수 있는 건 일단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성적이 있는데 내가 국어, 영어를 못한다. 그럼 논술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수학을 좀 잘한다. 그럼 상경 계열에 나오는 수학 논술은 그래도 쉽게 풀 수 있다. 조금 어느 정도? 네, 조금 접근하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학교의 모의 논술을 풀어보면서 뭐 또 정답지도 보고 하면서 그냥 무작정 맞는 준비하는 것보다는 맞는 걸 찾아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그걸 잘 판단해내서 어디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 그게 좀 키포인트였을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맞았던 거고. 그렇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 맞았던 케이스가 한양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 이렇게 같이 계속 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한 겁니까? 이게 1년이 있으면 저는 한 학기만 학교를 다니고 2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준비를 했기 때문에 1학기엔 아예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럼 그 결심을 하게 된 게 어느 시점이에요? 결심을 한 게 여름방학하고 그 일주일 사이에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을 그래요? 기존에 생각을 했다가 방학 때 뭐 이렇게 1학기만 하고 휴학을 하고 준비를 한다가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거를 애초부터 염두에 두셨던 것 같긴 하시죠. 픽처로 있겠지만 본인이 근데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학교를 꾸준히 다니겠다 쪽이 더 컸는데 네, 설득을 당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그렇게 또 엄청난 결정을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2학기 때부터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반수를 했던 일과에 대해서 본인이 좀 설계를 좀 했나요? 어떻게 해야겠다? 설계를 제가 그렇게 계획을 딱딱 짜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소목표 정도를 정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무너지지 않는 것에 더 집중을 멘탈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나를 잃어버린다? 그렇지 않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멘탈 유지 비법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아침에 학원에 갈 때랑 학원에서 돌아올 때 그 되게 신나는 약간 온갖 행복을 다 담아놓은 듯한 노래를 들었었어요. 본인만의 어떤 힐링 노래. 네네. 대표적으로는 말하는 대로랑 좋죠. 좋은 노래죠. 넌 할 수 있어라는 동료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되게 대표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때문에 말하는 대로는 여러분들이 또 직접 듣고 이렇게 불러보셔도 되고 그 동요는 한번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동요는 일단 본인을 위로해줬던. 네, 넌 할 수 있어. 그 어린이들한테 불러주는 거니까 아가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멘탈이 약하니까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불러주고 뭔가 희망이 필요했던 시기였어.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한번 불러보. 본인이 원하시면 잠깐 불러주세요. 잠깐 부르자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노래. 네, 이걸 집에서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들으면서 그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키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어떻게 보면 루틴을 만든 일이기도 하네요. 네, 자가 체면을 건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하는 대로 가사랑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요즘 위로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는 사실은 부모님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위로해 주셔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기 스스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일과가 어땠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과가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네. 아침에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밥을 굉장히 든든하게 챙겨 먹고 학원에 갔던 것 같아요. 배가 되게 일찍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이제 홍삼을 하나 쫙 먹고 가방을 싸서. 아침밥은 준비를 좀 집에서 좀 해주신 편이었어요? 아니면 본인이 좀? 집에서 해주셨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원에서도 도시락을 좀 싸다녔을 해서 그거 반찬으로 해서 아침 먹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반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원 병력이 필요하다. 그걸 좀 아셔야 되고, 왜냐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출발하는데 본인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나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황별로 주어진 환경이 다르니까. 네, 또 진행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했던 노래 들으면서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학원에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저희 학원은 아침마다 영어 단어랑 국어 단어 시험을 봤어가지고 아침마다? 네, 그거를 좀 이제 외우면서 갔었죠. 끔찍합니다. 가서 이제 교실마다 조회를 하는데 그때 영어 단어랑 국어 단어 시험을 보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보진 않았긴 했지만 성실하게 본다면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됐을 것도 같다. 네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거 시험을 보고 이제 자기가 듣는 수업에 가서 오전은 주로 그 수업을 들었고요. 국어영수 위주로. 그리고 오후에는 탐구 수업을 인강으로 저는 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서 해주는 뭐 숙제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해갔고 일주일 중에 특정 요일에는 저녁에 논술 수업을 따로 들으러 갔었습니다. 논술 수업을 따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는 저는 그렇게 너무 막 앉아만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쉬는 시간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가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대화가 금지돼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친구들이랑 좀 못했던 말도 많이 하고. 그럼 그때 당시 좀 같이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나요? 네. 저랑 되게 친한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가 또 그 재수학원에 같이 있어가지고 되게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때 되게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 큰 힘이 되죠. 네,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노트도 그 친구가 선물해 줬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본인이 이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 좋습니다. 아,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뭐 휴일에는 조금 쉬는 시간도 있고 했는지? 아, 이게 토요일은 오전까지가 필수였고 네. 오후에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네. 일요일은 아예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나가고 주로 힐링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가끔은 공연도 좀 보러 갔었고. 그러니까 토요일 낮까지는 하고 네. 주말은 좀 주말대로의 어떤 충전을 좀 가졌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반수하면서 사실 다 똑같이 공부하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그거에 맞춰서 뭐 기억도 잘하고 이걸 됐었는지 본인만의 좀 비법, 공부의 비법. 공부의 비법이 있다면 일단 수학은 사실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저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원리를 더 이해합니까? 뭐 다 알죠.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냐면 좀 쉽진 않겠지만 네. 좀 설명을 해본다면. 일단 저는 개념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개념 정리. 네.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응용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생각을 계속 되짚으면서 여기서 이 개념이 쓰였구나, 이 개념이 쓰였구나 하면서 더 깊게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계속 것 좀 같아요. 쌓아가는 방향으로 네네. 이해도를.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영어 쪽은? 영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었는데 영어랑 국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하기 싫어하고 또 이게 시간 압박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더 하기 싫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게 영어랑 국어는 글이 있는 과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글에서 인상 깊은 문장들을 찾는 재미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에도 그런 문장들을 몇 개 적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재미를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그것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방향에서 이것이 결국에 내 삶에서 필요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방향성으로 네. 아까 원리 이해와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리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탐구 과목은 저는 사회문화랑 법과정치를 했는데 둘 다 되게 제가 좋아하던 과목이었어서 사실 네. 이게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얘기니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군요. 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목이어서 세상에 대한 뉴스를 보면 일단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뉴스가 더 이해가 잘 되니까 되게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뉴스를 좀 많이 봤습니까? 네, 그것도 비법의 일부일 수 있는 건지. 사실 이건 뉴스는 보면 다른 드라마 보는 것보단 도움이 되지만 뉴스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공부의 비법에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탐구 과목에 있어서 지루함을 잃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뉴스가.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인이 잘했다 생각하는 키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루틴 얘기도 있고 자기 위로도 있었고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그래도 휴일은 내가 휴일만큼은 쉴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키포인트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멘탈 관리를 하는 거. 제가 저 스스로 노력한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됐고 뭐 루틴 이런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 일단 멘탈적으로 유지를 했던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외우고 이제 공부하고 수학 풀고 이러다 보면 체력적으로 엄청난 소비가 되잖아요. 네. 그 부분 아까 뭐 홍삼도 하나씩 짜먹고 갔다고 했는데 가장 큰 체력 관리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체력 관리의 키포인트는 일단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프게 공부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졸리면 공부가 또 안 돼서. 그러니까요. 저는 중간중간에 뭐 10분씩 졸리면 자기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중간중간에 뭐 간식 이런 것들도 구비를 계속 해놓고 뭐 이렇게 주전부리를 먹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근데 저는 이제 간식 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까서 넣어놓고 조금씩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학원에 그걸 가져갑니까? 네, 간식 상자가 이렇게 옆에 책상 옆에 딱 놓여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네요. 아, 네. 거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거기? 일단 저는 미츠라는 과자도 되게 좋아하고 초코 들어간 거 좀 좋아해서. 아, 초코 위주의 좀 달콤하고 했던 것 같아요. 초콜릿 이런 것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가성비 있는 상품이 좀 있다면,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가장 이제 계속 유지력 있는, 항상 꼭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런 게 있다면 ABC 초콜릿.
초콜릿. 그러니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LBC랑 관련 뭐 저희들이 전혀 광고 예. 없고요. 그래서 그것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까지 비법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비법 제가 오늘 잘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그때의 기억들이 좀 많이 오는지 어떤 감정이 좀 드시나요? 일단 저도 반수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때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성적 대비 되게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건 내 노력으로 간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이제 되짚어 보면서 그래도 나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도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자존감이 향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혜인 양 얘기 들으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어떤 과정인 건데 우리나라 현실이 또 필수 과정처럼 너무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이 들면서 했을 텐데 앞으로도 혜인 양이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이제 반수를 잃었기 때문에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좀 감정적으로 궁금한 건 결국에 반수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혹은 부모님들 사실은 모두가 응원을 하고 믿어주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어떤 악마는 사실은 아무도 나 안 될 거라 생각할 거야 혹은 안 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을 텐데 그날에 주위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는 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 학교는 제가 제일 높게 쓴 학교였어요. 제가 쓴 원서 중에.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솔직히 저도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또 최저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수능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학교여서 진짜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딱 휴대폰을 켜서 들어갔는데 합격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지 이게? 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 꺼진 방에서 혼자 확인을 했는데 밤이었어요. 이제 아침인데 근데 일부러 늦게 일어났어요. 네네네.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쵸, 약간 회피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아침에 딱 확인을 했는데 네. 합격이 떠 있어서 이게 뭐지라고 한 3초 동안 생각을 하다가 와, 나 붙었다 이러고 이제 불도 안 켜고 방문 열고 나가서 집을 둘러봤는데 언니가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합격하면 뭘 해야 되지? 라고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냥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이러고 소리 쳤더니 언니가 무슨 일 났냐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한양대 붙었다고 하니까 진짜? 이러면서 뭐 엄마한테 언니가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진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첫 대사가 진짜였던 것 같아요. 축하해, 물론 다 축하해주고 축하해줬지만 그렇죠. 진짜? 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만 사실은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진짜? 진짜?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되게 감사하게도 그 다음엔 다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도 있었고 또 저희 오빠도 그때 수능을 또 봤었어가지고 이게 저는 이 학교가 결과가 일찍 나온 편이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선뜻 물어보기도 힘든 게 사실 이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렇고 합격하면 무조건 진짜 물론 좋지만 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떨어지고 누군가 붙으니까. 네, 그런 사회가 어떻게 보면 다 경쟁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긴 해가지고 되게 처음에 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나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약간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말을 했는데 되게 많이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되게 내가 그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고 뭐 걔 생각을 내가 미리 예측해서 배려한다 치고 한 게 어떻게 보면 더 미안해지는 걔와 나의 관계성을 내가 의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되짚어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혜인 양이 성장하는 성장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혜인 양처럼 그 정도의 어려움을 이렇게 반수에 대해서 뭐 공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누구나가 또 그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도전 혹은 시험 혹은 뭐 취업 이것들과 싸워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럴 때마다 항상 어려운 점이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인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무언가를 위로해줄 방법도 없고 그냥 사실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또 우리 혜인 양 얘기 들으면서도 앞으로 저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적용해야 될지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제 캠퍼스 생활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을 텐데 이 어려운 반수를 겪어내서 지금 캠퍼스 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만약에 코로나가 잠식된다면 어떤 캠퍼스 생활을 좀 즐기고 싶습니까? 저는 일단 원래 처음엔 그 학교 가기 전에는 되게 다양한 게 있었는데 지금 딱 생각해보면 진짜 강의실에 가서 많은 학생들이 있고 앞에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진짜 다 같이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듣는 수업이 정말 막 졸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출치도 하고 약간 그런 생활을 되게 하고 싶고 또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축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 또 동아리 가서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일상의 소음들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그걸 기다려야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혜인 양 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이나 혹은 반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수능이 그리고 대학 입시가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도 되게 좋은 말이라고 해주지만 그게 사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은 듣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거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중심을 잘 잡고 결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음에 만족을 하면서 하루하루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면 그 버텼던 것들이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되게 깨달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혜인 양, 제가 오늘 엔딩은 첫 저희 조신우의 콘텐츠 실험실에 비법 노트 했는데 아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멘탈에 대한 부분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열어서 마지막 걸로 좀 읽어보면 어떨까? 오늘 엔딩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여백이 있고요. 읽은 것 같아요. 아까처럼 본인.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반수 혹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자, 우리 고정 게스트 광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무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혜인 양 마지막 일기입니다. 본인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게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 타인에게 너가 평가될 때 너의 6개월이 반수가 능력이, 노력이 타인에 의해 평가될 땐 그날 하루가 종이에 적힌 점수가 다일지도 몰라. 그럴 가능성이 크지. 근데 너는 알잖아. 점수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그게 어떠하든 너는 알잖아. 너의 6개월이 능력이, 노력이 어땠는지 너는 알잖아. 너가 뭘 참고 살았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뭘 위해 달렸는지 너는 알잖아. 그거면 된 거야. 끝까지 너를 놓지 않아야 하는 건, 끝까지 나를 믿고 잡고 있어야 하는 건 가족도 선생님도 친구도 아니고 너야. 너 자신이야. 믿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할 수 있다고 믿어. 할 수 있다고 믿어. 우리 혜인 양 앞으로도 혜인 양의 사회 활동 혹은 여러 가지 도전 응원하고 지금 여기에 초심 혹은 어려울 때 썼던 이 힘으로 오늘 처음으로 본인한테 또 읽은 거잖아요. 네. 그 힘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회 우리 비법 노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토요일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좋아요, 구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